(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클래식 피지크, 제가 생각하는 탑10 선수들을 종합해보았습니다. 10위에는 로건 프랭클린을 예상해보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 텍사스 프로에서 로버트 팀스에게 밀려 2위를 기록했던 로건 프랭클린은 아쉽게도 2021년 올림피아 출전권을 놓쳤는데요. 올해 상반기 하와이에서 치러진 프로쇼를 통해 2022년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지난 시합 성적을 두고 보았을 때 탑10을 예상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업로드 중인 피지크 업데이트에선 눈에 띄는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체 사이즈와 쉐입에 더욱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장성엽 선수와도 함께하는 밀로사체프 코칭을 받고 있기에 시합 컨디셔닝을 가져오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위에는 마이클 나보우를 예상해보았습니다.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에서 탑5를 한 이후 하반기에는 아놀드 클래식 UK 우승, 야마모토 프로쇼 우승을 연이어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탑 클래스의 선수들에 비해 근육의 입체감이 표현되는 볼륨감은 아쉬울 수 있으나 컨디셔닝 측면에선 그 어떠한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으며 쉐입적으로 훌륭한 편에 속하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8위에는 알렉스 캄보네로를 예상해보았습니다. 물론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 6위이자 2020년 올림피아 탑5 안에 들었던 선수이나 212 보디빌딩에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한 뒤에 큰 발전세를 보이고 있는 타입의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쉐입과 볼륨감, 컨디셔닝의 수준도 높기에 여전히 탑10에 무난히 입성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7위에는 중국의 챙강을 예상해보았습니다. 지난 밴쿠버 프로에서 완벽한 컨디셔닝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1등을 했던 것은 올림피아 레벨의 대진에서의 경쟁이 아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는 2019년 올림피아에서 5위를 기록했으며 당시에도 탑5에 함께 호명되었던 선수들에 비해 아쉬운 컨디셔닝을 준비해왔습니다. 물론 비교적 미국 비자를 일찍 승인받은 올해에는 시합 문턱에서 비자를 승인받았던 2019년과 같은 환경이 아니지만 프로 데뷔 이후 완벽한 컨디셔닝을 보였던 적이 없던 선수의 복귀 전에 탑5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툴이 너무나 훌륭한 선수이기에 완벽한 컨디셔닝을 준비할 시엔 충분히 탑5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위에는 마이크 서머필드를 예상해보았습니다. 큰 키의 선수는 아니지만 넓은 좌우 프레임과 긴 팔과 다리로 훌륭한 비율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약점 부위를 찾을 수 없으며 사지 근육 또한 훌륭하게 발달한 선수입니다. 지난 올림피아에서 캄보네로에 이은 7위를 기록한 선수이나 올해에는 제한 체중을 가득 채운 비시즌 증량과 함께 지난해 보여주었던 완벽함에 두께감마저 장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위에는 브리온 앤슬리를 예상해보았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라몬 디노와 얼스 클랜시스키에게 밀려 4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 기간을 짧게 잡으며 막판 컨디셔닝에 실패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볼륨감이 많이 아쉬웠던 아놀드 클래식이었으나 79년생의 브리온 앤슬리가 베스트의 본인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준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올림피아 챔피언으로 군림했던 당시보다 허리가 굵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이 탑 클래스의 선수들과의 쉐입 경쟁에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위에는 얼스 클랜시스키입니다.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는 23세의 선수이나 쉐입과 컨디셔닝에 비해 볼륨감이 아쉬운 선수입니다. 본인의 약점 부위인 상완과 등 근육의 발전을 보였다고는 하나 두께감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매년 성적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는 선수이며 본인의 피지크 업데이트 사진과 영상보다 무대에서 훨씬 커 보이는 타입의 선수이기에 제 예상보다 더욱 좋은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3위에는 테렌스 러핀을, 2위에는 라몬 디노를 예상해보았습니다. 지난해 올림피아 2위이자 올해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기에 많은 보디빌딩 팬분들께서 테렌스 러핀과 크리스 범스테드의 2파전 양상을 예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몬 디노의 눈부신 발전은 지난해 올림피아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림피아 이후 브라질의 머슬 콘테스트를 우승한 뒤 라몬 디노는 올해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위의 상승뿐만 아니라 지난해 올림피아에서의 라몬과 올해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 때의 라몬만 비교해보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을 놓고 보았을 때 약점이 많아 보이는 타입의 선수인 만큼 시합을 거쳐가며 그 약점 보완이 눈에 띄게 큰 차이를 보이는 타입의 선수입니다. 훌륭한 사지 근육과 함께 만화 캐릭터와 같은 가는 허리는 긴 상체를 타고났음에도 완벽한 V테이프를 표현합니다. 매년 근소하게 완벽함에 견고함을 더해가는 테렌스 러핀이지만 라몬의 데뷔와 함께 이루어진 그의 성장세를 보았을 때 올해가 그 순위가 바뀔 차례일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우승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크리스 범스테드를 예상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부분이 없을 것 같은 그의 모습임에도 매년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와 볼륨감, 컨디셔닝 쉐입,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챔피언이며 그 훌륭한 모습이
비교 심사를 통해 나머지 선수들과의 격차를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변이 없다면, 아니 이변을 가정하더라도 크리스 범스테드의 우승을 예상합니다. 국내에는 몬스터진 프로를 우승한 박재훈 선수, 아시아 그랑프리를 우승한 송재필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나 70여 명이 되는 강자가 즐비한 라인업에서 국내 2명의 선수가 탑10 안에 들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시청자분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몬스터진 프로 때보다 더욱 발전한 모습을 업데이트 중인 박재훈 선수가 더 나아진 쉐입과 지난 시합 이상의 컨디셔닝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변의 가능성이 완전 닫힌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탑10은 어떤 선수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들보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